시험관 시술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준비만 먼저 하셔도 성공률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준비 없이 시험관 들어가시면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시는 분들 진료소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안녕하세요. 5아이 아빠 한의사 장동훈입니다. 오늘은 시험관 시술 전에 꼭 해야 하는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건 넘게 여성질환을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시험관을 반복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시술은 열심히 하시는데 몸 준비는 건너뛰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특히 3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관 시술의 평균 성공률 아시죠? 한 주기당 30에서 40%입니다. 35세 이하 기준이고요. 40세 넘으시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임신 성공률과 실제로 아이를 낳는 비율,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착상이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연령대로 보면 임신 성공률과 생존화 출생률 사이에 10%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35세 임신 성공률이 40%라고 하면 실제 출산까지 가는 건 30%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5세 이상이 되면 그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임신이 되더라도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나이가 들면 난자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궁 환경도 같이 나빠지거든요. 내막이 얇아지고 혈류가 줄고 착상을 유지하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시험관 전에 자궁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난자가 많이 나오니까 확률이 올라가겠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관 성공률을 결정하는 핵심은 3가지거든요. 난자의 품질, 정자의 품질, 그리고 자궁 환경. 병원에서 해주는 건 이 3가지를 기술적으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 재료 자체의 품질은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셰프한테 맡겨도 재료가 나쁘면 요리가 안 되거든요. 시험관도 똑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재료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자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배란되는 난자는 3, 4개월 전에 성장을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관 시작하기 3개월 전부터의 생활이 난자 품질을 결정짓는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난자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 에너지 공장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약해지면 난자가 수정된 뒤에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세포가 나눠질 때 실수가 생기기 쉬워지고 그게 착상 실패나 초기 유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연구가 있습니다. 코인자민 Q10을 사전에 복용한 그룹에서 수정률이 67.49%로 더 높았고 고품질 배아수도 더 많았다. 난소 기능이 저하된 여성들한테 시험관 전 60일 동안 코Q10을 투여했더니 채취 난자 수도 늘었고 배아 품질도 유맥에 올라갔습니다. 취소율도 낮아졌고요. 원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코큐텐을 드실 땐 환원형으로 드세요. 약국에서 유비퀴놀 또는 환원형 코큐텐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반 코큐텐보다 몸에 흡수가 더 잘 되는 형태거든요. 용량은 하루 200에서 600mg, 시험관 시작 최소 60일에서 90일 전부터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 멜라토닌 3mg을 자기 전에 드세요. 수면 호르몬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멜라토닌은 난자를 감싸고 있는 물질 안에서 난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난자가 성숙하는 동안 손상되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잠도 잘 자게 되니까 일석이조죠. 다만 갑상선약 드시는 분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의사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셋, 비타민 D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엽산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비타민 D 수치를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난자 성숙과 착상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한번 하면 알 수 있으니까 시험관 전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양제만 드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몸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넣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영양제 넣기 전에 몸의 흡수 환경부터 잡습니다. 위장기는 정리하고 기혈순환 올려놓고 그 위에 영양을 쌓는 거예요. 뿌리에 물을 줘야 잎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원장님, 이런 얘기 하시면 한의원에서 시험관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험관 시술은 정말 훌륭한 의학 기술이에요. 저는 시험관 하지 마세요 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관 전에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지 방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가 중요해요. 자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심을 땅이 안 좋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자궁 내막이 바로 그 땅입니다. 시험관에서 이식하려면 자궁 내막이 최소 7에서 8mm는 돼야 됩니다.
초음파에서 세 줄 모양이 보여야 좋은 상태인 건데요. 이걸 의학적으로 삼중선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막이 얇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궁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혈류가 부족해지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골반 쪽에 오래 앉아 있으면 순환이 안 되고, 몸이 차가운 분들은 혈관 자체가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의학 관련 연구를 보면요, 한약은 자궁 내막 수용성을 확실히 개선하고 임신율을 높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배아가 자궁벽에 붙으려면 접착제 같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인테그린이라고 해요. 한약이 이 접착 물질의 생성을 늘려준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면 배아가 아무리 좋아도 자궁벽에 붙질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시험관을 3번 하셨는데 전부 착상 실패. 배아 등급은 매번 좋았거든요. 근데 내막이 6mm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분한테 3개월간 한약으로 자궁 혈류 개선 치료를 했어요. 내막이 9mm까지 올라갔고 4번째 시험관에서 착상에 성공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배아 품질은 좋은데 자꾸 실패하시는 분들, 내막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3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하복부에 온찜질을 매일 하세요. 핫팩이나 온열 찜질기를 아랫배에 15분에서 20분.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생리 끝나고 나서부터 배란 전까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배란 이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기라 거기에 외부열을 더 가하면 배한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란 후에는 쉬셔야 됩니다. 둘, 사타구니 누르고 앉았다 일어서기.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반 안쪽 혈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3단계예요. 하나, 사타구니 안쪽을 만져보시면 맥박이 뛰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손가락으로 10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둘,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피가 다리 쪽으로 확 몰려갑니다. 셋, 바로 가볍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세요. 무릎을 깊이 구부릴 필요 없어요. 반만 앉았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다리로 몰려간 피를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다시 밀어서 골반 안쪽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눌렀다 놓기만 하면 피가 다리에서 멈추거든요. 누르고 놓고 앉았다 일어서기. 이 3단계가 핵심입니다. 양쪽 번갈아서 하루 2, 3회, 그것도 생리 끝난 후부터 배란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셋, 찬 음료를 끊으세요. 물 많이 마셔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차가운 음료가 몸을 차갑게 만들면 순환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이나 상온의 물로 바꾸시고요. 특히 시험관 준비 기간에는 아이스 음료 아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예요. 하체가 차가우면 골반 쪽 혈액 순환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집에서 두꺼운 양말 신는 거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습관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도 내막이 올라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혈류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체질과 순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맞춤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평소 생활에서는 뭘 신경 써야 되나요? 3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안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문제는 어떻게거든요.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5세 미만의 비만이 아닌 여성 중 지중해식 식단을 잘 따른 그룹이 시험관 시술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65에서 68% 더 높았다. 다만 이 연구는 35세 미만 체중이 정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35세 이상에서는 나이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식단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식단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있을수록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65에서 65% 더 높다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올리브 오일에 연어 구워 먹는 식사를 매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핵심 원리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채소 중심, 가공식품 빼기, 좋은 기름 넣기. 이 3줄이 전부예요. 구체적으로요, 아침에 들깨죽이나 검은콩, 미숫가루를 드세요. 들깨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몸의 호르몬 균형을 도와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점심 저녁에는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셔주세요. 연어가 좋다고들 하는데 가격 때문에 부담이시잖아요. 고등어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가격 대비 훨씬 현실적이죠. 반면에 빼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빵이 먹고 싶으시면 현미떡으로 바꾸시고, 단게 당기시면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대체하세요.
밀가루와 설탕이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배란에 관여한 호르몬 분비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난자가 제대로 성숙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커피는요, 하루 한두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루 5잔 이상 마시면 시험관 성공률이 최대 5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안전하게 한두 잔 이내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험관은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가장 비싼 카드예요. 비싼 카드를 쓰실 거면 그 카드가 최대 효과를 내도록 몸부터 준비해 주세요. 물론 이 준비로 모든 분이 한 번에 성공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준비하신 분, 안 하신 분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시험관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한두 번 실패하셨다면 한 번쯤 몸 상태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막 두께는 어떤지, 순환은 잘 되고 있는지, 체질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기준이 서야 시험관도 방향이 잡히거든요. 지금까지 오남매 아빠 한의사 장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